안녕하세요. 2022 건축 코스 전원주택 설계 과정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층 1층의 내부 구조체를 마무리 짓는 작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GL층에서 대지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층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벽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벽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좌측에 세트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건축 코스 1 벽인 카테고리에 콘크리트 벽 THK 100과 THK 200을 이용해서 내벽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HK 200짜리 세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중심선과 그리드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따라서 도면과 일치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관 부분은 중심선이나 그리드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하단에 참조점 메뉴를 이용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띄우고 이제 벽체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하단에 참조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중심선부터 위쪽 방향까지 1500을 입력하신 다음에 벽체의 시작점이 잡히면 그 다음 벽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K 200짜리 벽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욕실과 다용도실을 나누는 벽은 여기 콘크리트 벽 THK 100 세트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1층의 내벽을 완성시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둥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이미지 파일 때문에 지금 작업 도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미지 파일의 투명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투명도를 한 150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기둥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서 기둥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너비 높이를 300, 상대적 높이 0, 높이 2700, 그리고 벽의 삽입을 체크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기둥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마우스를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기준점이 우측 상단으로 잡혀 있는데 키보드에 F5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 선의 안쪽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고 여기 이제 현관 부분하고 거실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은 지금 좌측에 그리드선 이젠 Y3 쪽에 기둥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이동 마커를 눌러서 뭐뭐로부터 이동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을 기준점으로 잡고 벽체의 우측 선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기둥이 배치가 되세요. 그래서 총 9개의 기둥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미정 슬래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슬래브 아이콘 선택하시고 좌측 세트창이 나오게 되면 2022 건축 코스 1 슬래브 카테고리에서 난방 슬래브와 타일 슬래브를 이용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D 그리기 툴을 폐쇄 루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그리드선의 레이어를 비활성화 해놓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클릭을 해서 명령어는 빠져나오시고 하단에 적층 모양의 아이콘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레이어 걷기에 선 그리드라는 레이어를 컨트롤을 눌러서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슬래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난방 슬래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슬래브 폐쇄 루프를 눌러주시고 거실 부분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슬래브 폐쇄 루프 복도 부분에 하나 해주시고 침실 부분에 하나를 이렇게 총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타일 슬래브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타일 슬래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폐쇄 루프로 다용도실, 욕실, 현관 이렇게 3개의 공간에 타일 슬래브를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앞부분은 포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장 슬래브를 구성해 주시고 꼭 마무리 지으실 때는 다시 한번 레이어 걷기를 눌러서 그리드 선을 활성화해 놓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개고부 작업을 오픈 개고부 문 창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개고부는 상단 빌딩 메뉴에 문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여시고 문의 종류를 전체 카테고리로 이동하셔서 구멍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옥내 구멍에 직사각형 플러스 구멍을 선택하신 다음에 너비를 4350, 높이를 2660, 두께를 500, 시작 높이 벽으로부터의 거리 다 0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표현 탭에서 외부 참조선, 내부 참조선 중에서 내부 참조선은 체크를 해제하고 외부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벽 연결 공백 위치 부분에서 재질을 체크하신 다음에 재질의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전체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셔서 G37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여지는 재질을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문 배치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실 내부에 350이라는 치수가 보여지도록 배치를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포치 정면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측면에도 같은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너비 값만 변경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번 문에서 속성창을 열어서 너비 값을 105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 배치하기에서 실 내부에 150이라는 치수가 보여지도록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측면도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실 내에도 하나 더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실과 거실을 이어주는 부분에 구멍을 배치하도록 할 텐데 다시 문을 우클릭하시고 속성창을 여셔서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너비 900에 높이 2750, 그 다음에 벽으로부터의 거리, 시작 높이 다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표현에서 외부 참조선, 내부 참조선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 연결 공백 니치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재질을 체크하신 다음에 재질을 이름을 선택을 해서 전체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시고 BRI라고 치시면은 여기 브라이트 화이트라는 재질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문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문 배치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둥 바로 옆에 저는 계단실 쪽으로 치수가 나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3D 창으로 한번 확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단실 쪽에 미장 슬래브와 거실 쪽에 미장 슬래브가 가운데 끊겨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슬래브 중에 하나의 미장 슬래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2D 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구멍의 범위만큼의 끝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부분은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선을 길게 클릭을 하셔서 매듭 삽입으로 구멍의 너비만큼 이렇게 영역의 선을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을 길게 한 번 더 클릭해서 간격 띄우기로 계단실의 미장 슬래브 선까지 이렇게 이어주시게 되면은 3D에서 보실 때 이렇게 연결된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멍을 총 하나, 둘, 세 개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부터 방문까지 문을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상단 빌딩 메뉴에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문의 종류를 현관문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현관문, 도어락 현관문을 선택하시고 두께를 220,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10, 시작 높이를 100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표현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외부, 내부 참조선을 체크하시고 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문의 기준선이 우측으로 가도록 두시고 우측 벽으로부터의 거리값을 200을 입력하고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계고부의 방향을 조절을 해주셔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잘 배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에 중문을 배치할 텐데 저는 원하는 문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이용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우선 명령어를 우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 창문의 속성을 열어서 창문의 형태를 중문의 형태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창문의 스탠다드 미서기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글라이딩 2/5라는 창문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들을 중문의 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1600, 높이 2100, 두께 220, 그리고 시작 높이를 15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하학 탭으로 이동하셔서 프레임의 너비를 5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중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창문을 선택하고 창문 배치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운데 스냅이 잡히는 곳에 이렇게 중문을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측에 침실 부분에 방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빌딩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방문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단일의 기본값의 문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께를 220 그리고 시작 높이를 150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벽 연결 공백 니치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재질을 PAR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 저희가 거실 바닥에 사용한 재질이 그대로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기본 기하학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프레임의 너비를 5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문에 배치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기준점을 위쪽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계고부의 방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문이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문을 여기 욕실에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문을 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사개체 생성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욕실 쪽에도 동일하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아무데나 배치를 시켜주시고 계고부의 방향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을 클릭을 해서 관련된 치수들을 변경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의 너비가 900으로 되어 있는데 욕실은 80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너비를 8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치수를 클릭을 해서 10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욕실 부분에도 욕실 문이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용도실 쪽에 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미닫이 문으로 배치를 할 텐데 얘도 상단 빌딩 메뉴에서 문에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여기 문의 종류를 미닫이 문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 카테고리 옥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미석이라는 카테고리에 첫 번째에 있는 한쪽으로 된 미닫이 문을 선택을 하시고 값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너비를 10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께를 220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 높이가 150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 기하학 탭으로 이동하셔서
여기 프레임의 너비를 5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문에서 문 배치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미닫이문이 보여지게 되면은 지금 실 내에 치수가 보이도록 배치시켜 주시고 기준점을 여기 아래 벽으로부터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을 기준점을 아래쪽으로 잡아주시고 값을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닫이문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창문에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이제 창문의 종류를 창문 스탠다드 미석의 카테고리에 이중 슬라이딩 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비를 150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높이를 1350, 두께를 220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시작 높이를 9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기압대에서 프레임의 너비를 50으로 변경을 하고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침실 부분에 이제 하단 벽체 부분에 가운데 스냅이 잡히는 부분에 이렇게 창문을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속성을 가진 창문을 주방 쪽에도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 쪽에 가운데 스냅이 잡히는 부분에 하나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이 주방 쪽에 배치된 창문은 어느 정도 이제 치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서 값들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이를 6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시작 높이를 1150 그리고 두께를 210으로 변경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방창을 유사개체 생성으로 다용도실 창을 배치를 한 다음에 다용도실도 치수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주방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유사개체 생성으로 좌측 벽에 다용도실의 좌측 벽에 가운데 스냅이 잡히는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다시 우클릭을 하시고 이 창문을 다용도실의 창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치수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데 시작 높이 pH 값을 16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의 너비 부분을 1500이 아닌 900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용도실의 창문도 이제 잘 배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실 부분에 이제 정면 부분에 큰 창을 하나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단 빌딩 메뉴에서 창문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이제 거실 부분의 창의 종류를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창문 스탠다드 미석이 카테고리에 이제 발코니 트리플 윈도우라는 창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값을 2100 그리고 두께를 110 시작 높이를 300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 기압 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프레임의 너비를 5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와이드라는 요 창문의 크기를 700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패널 프레임의 두께도 5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창문 배치하기에서 다시 창문 배치하기에서 가운데 스냅이 잡히는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거실창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밑에 이중창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클릭을 해주시고 창문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벽 없는 창문이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메시지나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벽이 아닌 부분에도 다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저희가 창문을 배치했던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중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개구부, 오픈 개구부, 그리고 문, 창문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요
계단실에 계단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천장을 배치한 다음에 테두리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